결혼하신 분들이 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있죠. 배우자 재산까지 영향하나요? 정말 많이 드는 질문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재산은 절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재산을 만들 때 채무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내 변제금 계산만 약간 달라질 뿐입니다. 네, 이걸 몰라서 괜히 불안해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내용 들으시면 배우자 재산은 안전하고 변제금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배우자 재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잖아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핵심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명의 재산은 회생 절차에서 절대 압류되거나 처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회생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족에게 피해갈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라는 계산 기준이 있는데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얼마가 남는가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라는 일종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 방식이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상황이어도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 등 주요 회생 법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전부 배우자 소유로 보고 배우자의 재산 형성 시 채무자가 일부 돈을 보탠 기록이 있더라도 그 기여분조차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조금 냈어도 명의가 배우자라면 전부 배우자 재산,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반면에 일부 지방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안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보탠 금액만 따로 떼어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라 해도 채무자가 넣은 돈, 그 부분은 채무자 재산처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회생 법원은 채무자의 돈이 보태어져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집을 샀어도 청산가치에서 완전 제외. 일부 지방법원은 채무자 배우자의 명의로 집을 샀는데 채무자가 보탠 만큼은 따로 본다. 이 차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이 배우자 재산 중에 어떤 경우를 채무자가 기여했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재산을 마련할 때 채무자 돈이 실제로 사용됐는가, 이게 기록으로 확인이 되면 그 금액만 채무자의 기여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명의 집이라도 계약금, 중도금, 대출 원리금 중 일부가 채무자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그 금액만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 재산 전체가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돈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요? 네, 그럴 땐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기여분이 없으니 배우자 재산 전체가 배우자 단독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회생 계산에서도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그럼 결혼 전에 갖고 있던 배우자의 재산이나 배우자가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나요? 네, 이런 재산들은요 원래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기여도 계산도 필요 없고 주요 회생법원, 지방법원, 어느 법원에서도 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예 기준 밖에 있는 재산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회생과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방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는 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가 보탠 금액이 그 사람의 변제금 하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마련할 때 채무자가 3천만 원을 보탰다면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변제 기간 동안 갚을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변제금 총액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설정합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 집을 팔라는 뜻도 아니고 배우자가 내야 하는 돈도 아닙니다. 회생 기간 동안 총 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게 내려갈 수 없다라는 계산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네, 결국 배우자 재산은 그대로 보호되고 그 재산 안에 섞여 있던 내가 보탠 금액만 변제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채무자의 기여분만 채무자의 회생 변제금 계산에 참고될 뿐입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결국 배우자 재산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건
오직 채무자의 기여분 뿐이라는 점이네요. 그럼 변호사님의 오늘 내용 한 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회생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만 그 재산을 만들 때 채무자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법원의 청산가치 판단에서 유일하게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회생 때문에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불안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